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해상 경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의 해양 관할권이 축소될 수 있다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폐점으로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매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조합은 정기총회를 갖고 지금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원 이탈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해상경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의 해양관할권이 축소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항과 해상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폐기된 후 다시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일부 조항이 수정돼 군산의 해양 관할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제5조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 원칙에서 기존 논의안에 있던 종전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존 해상 경계를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기준으로 해양 관할구역을 다시 정할 경우 군산의 해상 관할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어업권이나 공유 수명 관리 권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매립지 귀속 문제와 연결된 부칙 제사조입니다. 이 조항은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할지 결정 중인 해역의 경우 매립지 귀속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이후 해양 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조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겨냥하는 조항이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는 이런 지금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 새만금만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없어도 될 조항을 마치 지금 신항을 뺏고 난 후에 매립적 관할권 뺏고 난 후에 바다까지 뺏겠다는 측면에서 바다까지 뺏겠다는 그런 의도가 매립지 귀속 결과에 따라 향후 해상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특정 해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해양경계 기준과 행정관행을 충분히 사회적 논의 없이 변경하려는 시도는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간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새만금 조성 이전 군산이 차지했던 해상 경계는 전체의 71% 수준. 신항 관할 갈등 속에 바다마저 뺏길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지원 계획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필요성을 강조한 정주 환경과 교통 여건 개선, 금융 지원 방안 등이 5월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열고 집행정지 여부는 신문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 측이 추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는 적절한 시기에 심리 결과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5월과 6월 한 차례씩 열립니다. 전북자치도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비상경제대응 전담팀은 중동사태가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과 수출기업 피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등 주요 생활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전북도를 상대로 공직 감찰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도 공직자의 제보에 따라 공직 감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는 국무조정실 요청을 받아 해당 부서인 총무과와 회계과, 행정정보과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직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는 자체 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 4급 공무원 A씨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적발하는 등 공무원 7명이 신분상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10일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은파 조경휴게소 인근 부지를 검토했지만 시민 접근성과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 국시유지가 포함된 은파 근린공원 일대를 유력 후보지로 재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이 인근 아파트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읍면 지역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정 시장은 오늘 함여릅과 춘포면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해 주요 시정을 설명하고 현지 민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5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 6주년을 맞아 유쾌한 할인 이벤트를 펼칩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배달의 명수 이용자가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6천 원을 즉시 할인해줍니다. 할인은 하루 한 차례 한정으로 제공되며 선결제 주문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매주 30여 개 참여 가맹점에 배달 건당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흑자 매장입니다. 그런데 정상 영업이 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매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조합은 정기총회를 갖고 지금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원 이탈을 경계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농민들,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납품하는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어양점을 정상화하자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2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대위 참여 조합원은 현재 100여 명, 어양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비대위 규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새 조합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목적은 생산자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출하자들을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이 같은 비대위가 생긴 것은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다른 매장을 연결해줬어도 어양점을 통한 매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양점의 한 해 평균 매출액은 100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흑자 매장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어양점을 찾았던 겁니다. 어양동에서만 10만 원 잡고 지금 15일 정도 안 냈거든요. 그럼 150만 원. 이게 한 달이면 3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피해가. 조금 피해는 아니에요. 비대위는 어양점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인식 변화로 알짜배기 매장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익산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탁 공모 추진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비대위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양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로는 이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2년간 입찰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을 이제 하고. 반면 익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조합은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결산 보고와 감사 진행 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탈 현상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탁 계약 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판로처를 최우선적으로 살리고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익산시장 예비후보들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개별로 자기소개 1분과 공통질문 답변 4분, 개별질문 답변 5분씩 모두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신보균, 조용식, 최정우 등 3명입니다. 박정희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전주 김제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해 군산시장 후보 간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제시의회가 전주 김제 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군산도 대응 전략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김제의 통합이 인접한 군산과 부안의 행정구조와 미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예비후보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확대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 시민에게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지원금 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과 행사성, 홍보성 예산 정비, 국비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1시쯤 70대와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모두 출동했지만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문제로 비닐하우스 주인과 땅 주인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때린 상대를 제압하다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정당 방위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 19분쯤 군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폭행을 막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부상 정도에 비춰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던 계절 근로자를 취업기간과 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해 장기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그간 농업계는 농장업 경험 1년 이상의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없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습니다. 환경단체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요통운동본부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새만금 환경이나 어민의 생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립과 준설 확대로 어민 터전과 자연이 파괴됐고
내측 수위를 1.5m 낮게 유지하는 정책 탓에 수질 개선에만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예비후보자 278명 가운데 35.6%인 99명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유형은 음주운전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대응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오늘 12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전북주유소협회 등 도내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안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 불법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김제청년연합이 12일 전주와 김제통합시 출범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연합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서해안과 내륙이 함께 뛰는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양 시의회가 조속히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기록이 담긴 일본의 오래된 문헌인 관세음 응험기의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관세음 응험기는 11세기 후반에 일본 승려가 필사한 문헌입니다. 특히 부록에 실린 제석사 화제 기록에는 백제 무광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내용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여는 등 관세음 응험기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드림 패럴림픽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익산을 포함해 전국 4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드림 패럴림픽은 휠체어 배드민턴과 골볼 등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의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국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IAEC에 따르면 군산시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에 동네 문화카페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IAEC 회원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차례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19에서 20세 청년들이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시에 따르면 19세부터 20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청년은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아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 전시와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군산시 중고등학생이 1:1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튜터링 참여 학생 200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교과과정 1:1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출신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해 대학과 학과 소개와 내신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공부의 명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를 이끈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 유치를 담당한 국제도시과 천용희 과장 등 9명에게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공직사회 전반의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 미식부터 창업, 문화활동까지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과 공공요금 지원, 홍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청춘 더하기 어울림 교실을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은 평화, 인화, 동산, 마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화요일 1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